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납품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했다가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등이 문제가 됐는데요. 피해를 본 업체 가운데는 전북 업체도 포함돼 있는데 이 피해를 인정받기까지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첫 소식 오정현 기자입니다. 돼지고기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윤형철 씨. 7년 전 롯데마트에서 납품 계약을 맺자며 연락이 왔을 때 기회로 여겼습니다. 언제까지 이제 중소기업에 못 넣을 거냐. 윤형철 대표도 성장해야 되지 않냐. 우리 매장은 뭐 수백 개 있는데. 마트 할인 행사 상품으로 쓰겠다며 킬로그램당 15,000원짜리 돼지고기를 9,000원에 납품하라고 했을 때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채워주겠다던 손실금은 받지 못했고 적자 한 번 나지 않았던 회사는 3년 반 만에 109억 원 손실을 내고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로 보낸 판촉사원에게 마트에서 고기 자르는 일을 시켰을 땐 특히 분통이 터졌습니다. 대기업인데 설마라고 하는데 저도 그러다가 지금 당한 거거든요. 을에 대해서 대하는 자체가 협력업체에 대하는 자체가 이익의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납품업체들에게 불공정 행위, 이른바 갑질을 한 게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려 411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는데 관련법 제정 이후 최대 금액입니다. 납품업체의 고열작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거래구조를 심층적으로 봤고 또 그 거래구조를 들여다본 결과 위반 행위가 좀 다른 유통 사건보다도 좀 길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의 유통 과징금보다 과징금액이 좀 크고. 롯데마트는 공정위의 결정은 유통업에 대한 이해 없이 내린 처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봤다며 행정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 인근의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롯데와 추진하는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사업과 맞물려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장동입니다. 내년부터 이곳에서 각종 경기장을 추가로 짓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월드컵 경기장 보조 경기장은 15,000석 규모의 육상 경기장으로 바뀌고 골프장 옆에는 새 보조 경기장과 8,000석 규모의 야구장이 생깁니다. 이들 경기장을 짓는 데는 900억 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야구장 옆에는 5,0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이 신설됩니다. 사업비는 522억 원입니다. 전주시는 오는 2023년까지 이들 경기장을 완공하기 위해 내년 사업비로 120억 원을 세웠습니다. 대형 국내외 스포츠 대회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들의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등 스포츠 복지에 획기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경기장 가운데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 건립 사업이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사업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4월 전주시는 다시 롯데와 손잡고 종합경기장 부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뒤 종합경기장 대체 경기장으로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사업을 롯데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들은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백지화와 시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시민들과 공론화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걸 안 했던 게 문제고요. 전주시가 반대 측의 반발에도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과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홍창룡입니다. 철도노조가 어제부터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70% 안팎에 머물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전광판에 열차의 운행 중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그나마 운행되는 열차들은 제때 도착하거나 출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철도노조 총파업으로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자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승객은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늘 다니는 시간이 있고 도착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 열차가 없어지고 딜레이 되면 업무 보는데 조금 지장이 있더라고요.
총파업을 뒤늦게 한 승객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계획에 있어서 이제 움직이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파업이 들어가면 승객들은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난감하죠. 불편하고. 이번 총파업으로 전북으로 가는 열차의 전체 운행률은 평소 대비 69.2% 수준. KTX는 70.7%,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평소 대비 67.8%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북에서는 700여 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했습니다. 노조는 내년부터 시행될 4조 2교대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KTX와 SRT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월 초부터 교섭을 진행을 했고 그때부터 계속 공사 측에서는 자기들 소관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결국에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공사 측의 주장으로 현재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죠. 철도 파업은 지난 2016년 74일 파업 이후 3년 만입니다. 노사 모두 파업 장기화에 부담을 갖고서도 핵심 쟁점인 인력 충원 규모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국책 사업인 만큼 정부가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기반 시설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전 선포 이후 태양광 사업은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0메가의 발전 사업자가 선정됐고 빠르면 이달 말쯤 2차 공모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사업성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새만금에 16km나 되는 송전선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5조가 넘는 전체 사업비의 16%인 8,300억 원이나 됩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개통 연계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참여 주체간 상생의 가치를 강조한 대통령 의도에도 역행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각종 비용과 시장 상황도 걱정스럽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3%인 공유수면 점 사용료와는 별도로 매출액의 3%를 이른바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으로 내야 하는데 전력 판매 가격은 3년 새 무려 66%나 폭락해서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련의 조건과 상황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사업성 악화 및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원들은 정부가 새만금과 군산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반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각종 비용도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국책 사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인사와 균형발전위원장 산자부 장관이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새만금에 방문하는 만큼 이 같은 지역 여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탄소 섬유 장비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기업이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간파한 전주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오래전부터 비싼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 장비가 기업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탄소 섬유로 중간재를 만드는 이 장비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35억 원을 주고 독일에서 수입했습니다. 고온, 고정밀 압축 성형을 통해 차량 트렁크를 만드는 이 장비 가격은 30억 원입니다. 효성이 지난 2007년 전주에서 탄소 공장 신축 여부를 고심할 때 전주에 고가의 탄소 장비가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업이 그 장비를 이렇게 구매해서 그걸 갖고 테스트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전주가 그걸 갖고 나왔다는 게 상당히 놀랐습니다. 사실 내려와갖고 2007년도에 오니까 장비를 딱 구축을 해놔갖고. 전주시가 기업보다 먼저 비싼 장비를 구축한 덕분에 효성이 과감하게 탄소 섬유 개발에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지금까지 보유한 30여 종의 장비 가격은 모두 300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는 고가의 장비를 구축하였고 이 장비에 대해서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의 1회 가용료가 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500만 원 중에서도 70%를 갖다가 국가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아자동차가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자동차 부품을 탄소 섬유로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술원의 기술력과 첨단 장비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체코 공장에 개발 예정인 PDN 차종이 있습니다. 그 차종에 CFRP를 고급화하여 상용할 예정이며. 그러나 탄소 시장의 국가와 기업 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가 기업 유치에 효과를 보인 만큼 더 뛰어난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요즘 자치단체들마다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큰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도내 시군들도 떠나가는 청년들을 붙잡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순창구는 내년 예산에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집중 반영했습니다. 특히 올해 도입해 효과를 본 청년 농업인의 실습 농장도 한층 확대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농업인 실습 농장을 점차 확대해서 젊은 농업인들이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순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김제시는 청년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공감 서포터즈 40명을 위촉했습니다. 김제시는 앞으로 이들을 통해 청년 정책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반영한다는 구상입니다. 청년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발굴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청년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남원시는 내년부터 각종 재난이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제4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에 모두 4천여 명이 찾아 김장을 담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실구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절임 배추와 양념을 준비했지만 사전 접수가 조기에 마감됐다며 내년에는 물량을 더욱 확대해 전국 최고의 김장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시가 경로당의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선한희 의원은 전주시가 공기청정기 902대를 한 대에 96만 원에서 최고 130만 원에 구입해 경로당 600여 곳에 지원했지만 실제 가격은 한 대에 50만 원 안팎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한희 의원은 전주시가 유지관리 3년과 필터 무상 교체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래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라며 예산 낭비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원시 대산면 금강마을 주민들이 어제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 인근에서 진행 중인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석축이나 배수로 등 기본적인 재해 예방시설 없이 공사가 진행돼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거듭되고 있다며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남원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계도면과 재해 영향평가서 등 남원시 사업 승인 관련 정보들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성명서에서 환경부와 전라북도, 익산시가 주민 고통을 외면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 의원 3명도 환경부 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갖고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와 익산 14도, 남원과 순창 15도로 대체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은 전주의 아침 기온 6도, 지난 1도로 사흘 만에 영상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예년보다 5도 이상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예보된 가운데 비가 그친 뒤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